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익숙하면서도 참 어려운 주제죠. 바로 가게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통 가게가 잘 된다 하면 친절한 직원분들이나 깔끔한 인테리어, 좋은 물건처럼 가게 안의 요소를 떠올리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소매업, 가게 바깥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이 자료는요.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게 문 안쪽이 아니라 바로 그 바깥에서 벌어진다는 주장. 이걸 좀 깊이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파악하는 것. 어때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 새로운 관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실 대부분의 소매업 사장님들, 가게 내부 환경에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시죠. 직원 교육 열심히 시켜서 서비스질 높이고 상품 진열도 예쁘게 하고 조명이나 음악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쾌적한 분위기 만들려고 엄청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수비 전략에 가깝다 이렇게 본다니 솔직히 저 처음엔 좀 했어요. 고객 만족이라는 게 결국 가게 안에서 경험하는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수비라고만 하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십니다. 물론 가게 안에서의 경험, 중요하죠.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고객들이 그 좋은 경험을 할 기회 자체를 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좀 놀라운데 고객의 구매 결정, 그러니까 저 가게 한번 들어가 볼까? 혹은 여긴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하는 그 판단의 90% 이상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에 이미 끝난다는 겁니다. 요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게를 우리가 다 들어가 볼 시간도 없고 이유도 사실 없죠. 길을 걷든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하든 잠재무객은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냥 쓱 훑어보고 여긴 나랑 상관없는 곳 이렇게 분류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일단 그렇게 나랑 무관함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버리면 그 가게 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발길 자체를 안 주니까요. 그래서 가게 내부를 잘 꾸미는 건 이미 마음이 좀 기운 고객을 놓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수비 전략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고객의 발길을 딱 멈추게 하고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격. 진짜 승부처는 가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 90%라는 숫자가 바로 그 중요성을 말해주죠. 90%?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치네요. 듣고 보니까 저도 길 가다가 하고 뭔가 시선이 딱 꽂히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제 모습이 떠올라요. 나중에 누가 아무리 거기 좋다고 해도 첫인상이 나랑 상관없어 였으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가게 밖에서의 승부,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는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서 3대 전쟁터를 딱 지목했다고요? 첫 번째가 쇼윈도우라던데 이게 그냥 물건 보여주는 창, 그 이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쇼윈도를 그냥 단순히 상품 진열하는 공간으로만 보면 그 잠재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 쓰는 셈이에요. 자료에서는 쇼윈도를 가게의 얼굴이라고 하고요. 또 단 3초 만에 모든 걸 설명해야 하는 아주 압축적인 자기소개서라고 표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쇼윈도를 보면서 아주 순식간에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요. 첫째, 그래서 여긴 뭘 파는 곳인데? 와시죠. 둘째, 누구를 위한 곳처럼 보이지? 타겟이 누굴까? 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내 취향, 내 관심사랑 관련이 있나? 폼이죠. 이 3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딱 얻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배경 중 하나가 될 뿐이라는 거죠. 많은 가게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게에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다는 걸 막 알리고 싶은 마음에 쇼윈도에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그냥 다 늘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팝니다 하는 좀 모호하고 산만한 외침이 되기 쉬워요. 특정 고객의 시선을 확 사로잡지는 못하는 거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명확한 테마와 스토리를 담아서 가장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 예를 들면 이번 시즌 주력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템 몇 가지만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잘 만든 영화 예고편처럼요. 아, 영화 예고편? 네. 전체 영화, 즉 가게의 분위기와 매력을 딱 응축해서 보여주고 본편이 궁금한데 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거죠. 그 3초가 고객의 발길을 붙잡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전달하는 자기소개서이자 호기심 유발 장치다.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그럼 쇼윈도가 이제 길 가다 만나는 첫 관문이라면 요즘은 물리적으로 그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아도 가게를 먼저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온라인 공간인데요. 이게 두 번째 전쟁터가 되는군요. 인스타그램 피드나 네이버 검색 결과 같은 게 어떻게 오프라인 가게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의 정보는 오프라인 경험의 거의 예고편이자 사전 탐색의 장이 되었죠. 여러분 가게의 인스타그램 피드,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라온 정보, 또 고객들이 직접 남긴 블로그 리뷰나 인스타그램 태그 사진들, 이 모든 게 바로 디지털 쇼윈도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객들은 실제 방문하기 전에 이 디지털 쇼윈도우를 통해서 가게 분위기를 미리 한번 쓱 느껴보고 여기가 나랑 좀 맞겠다 안 맞겠다 가늠하는 거죠. 여기서 자요가 특히나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험의 톤 앤 매너,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나 표현 방식의 일관성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 매장은 정말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엄청 꾸몄어요. 그런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뭔가 좀 급하게 찍은데 초점도 안 맞고 색감도 막 들쑥날쑥하다면 어떨까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진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작은 균열이 방문하려던 의욕을 크게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 우리 가게를 만나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일관된 느낌과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고객은 비로소 여긴 정말 내 취향이겠구나,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굳히게 되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고객 여정에 그냥 쭉 이어지는 연속된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톤 앤 매너 일치. 디지털 쇼윈도우라는 개념이랑 같이 생각하니까 그 중요성이 훨씬 크게 다가오네요. 단순히 그냥 예쁜 사진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그런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입지, 로케이션인데요. 보통 입지하면 유동인구 많은 목 좋은 자리, 이걸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게가 들어선 그 거리의 분위기,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유동인구도 당연히 무시할 순 없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지의 중요성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그 거리나 동네가 가진 고유한 분위기, 어떤 질감 혹은 성격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가게는 결코 섬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그 거리가 가진 결의 일부가 되고 주변의 다른 가게들과 함께 하나의 풍경, 하나의 맥락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 주변 환경이 여러분 가게의 컨셉과 시너지를 내면서 가치를 더해주는 아주 강력한 우군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가게의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근 아니면 장애물이라. 극단적이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아주 독특하고 좀 실험적인 디자인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디에 가게를 내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홍대 앞이나 성수동처럼 좀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분위기의 거리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동네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죠. 그 거리 자체가 가진 젊고 창의적인 결, 주변에 있는 빈티지 샵이나 독립서점, 개성 있는 카페들, 심지어 그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그 가게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결 자체를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똑같은 가게를 아주 반듯한 오피스 빌딩이 쫙 늘어선 강남 테헤라노나 아니면 고급 명품 매장이 즐비한 청담동 한복판에 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뭔가 좀 어색한데요? 겉도는 느낌? 맞습니다.
아마 그 가게는 주변 환경과 겉돌면서 좀 어색하고 외로운 섬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게의 컨셉과 상권의 결이 맞지 않으면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묻습니다. 당신 가게의 컨셉은 이 동네와 궁합이 잘 맞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입지 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이라는 단어 하나가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네요. 가게 하나만 딱 볼 게 아니라 그 가게가 놓일 맥락까지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의 개성과 매력을 더 빛내줄 수 있는 혹은 최소한 해치지 않는 그런 결을 가진 곳을 찾는 섬세한 안목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쇼윈도, 온라인, 입지라는 이 세 개의 보이지 않는 외부 전쟁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었는데요. 그럼 이 모든 전쟁터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일관성의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마치 자석처럼 고객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끌어당기는 힘, 인력, 이게 핵심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쇼윈도, 온라인 활동, 입지 선택이라는 각기 다른 전쟁터에서의 노력을 하나로 딱 묶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승리의 공식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컨셉의 명확성과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먼저 컨셉의 명확성은 우리 가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쁜 옷가게나 맛있는 빵집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틀을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가게는 B, 어떤 특성을 가진 특정 고객을 위한 A,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 혹은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요. 우리 가게는 특정 고객 B를 위한 특정 상품 경험 A를 제공하는 곳이다. 아, 이 문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게 시작이군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면 패스트 패션에 좀 지친 30대 직장인 여성을 위한 오래 입을 수 있는 타임리스 디자인의 옷을 판매하는 곳,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렇게 명확해진 컨셉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력을 갖도록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메시지의 일관성 파트입니다.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그 컨셉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3대 전쟁터 있죠. 쇼윈도의 디스플레이 방식, 인스타그램이나 웹사이트의 비주얼과 문구 톤, 그리고 가게가 위치한 동네의 결과의 조화. 여기에 일관되게 녹여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해요.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 선곡, 직원의 옷차림이나 고객을 대하는 말투, 심지어 쇼핑백이나 포장지의 디자인까지요. 고객이 우리 가게와 만나는 그 모든 접점, 터치포인트에서 그 핵심 컨셉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느껴지도록 설계하는 거죠. 와, 모든 접점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쉽진 않죠. 하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잠재 고객이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가게의 감성적인 사진과 글을 보고 흥미를 느꼈어요.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하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 봤는데 가게 앞 쇼윈도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바로 그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가 자리한 골목길의 그 결마저도 가게의 감성과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아요. 마침내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섰을 때 내부 인테리어나 흘러나오는 음악, 직원의 차분한 응대 방식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느꼈던 그 컨셉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때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바로 이 가게는 진짜구나. 여기 제대로 된 곳이네 하는 아주 강한 신뢰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 고객 마음속에서는 이미 구매 결정이 90% 이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실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행위는 이미 형성된 그 긍정적인 인상과 신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 접점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 즉 일관성의 인력인 겁니다. 와, 진짜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일관성에서 온다는 거군요. 쇼윈도우부터 온라인, 입지, 그리고 내부 경험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 즉 그 명확한 컨셉을 향해서 딱 맞춰질 때 강력한 인력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소매업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뭘까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게 되지만
가게 안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상품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혹은 최소한 동시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가게 밖에서입니다. 즉, 잠재 고객이 우리 가게를 인지하게 되는 그 첫 순간들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의 쇼윈도우,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계정, 여러분 가게가 자리한 그 거리에서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 이것들이야말로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24시간 여러분의 가게를 위해 일하면서 잠재 고객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가장 유능한 브랜드 앰베서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부 메시지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적인 소매업의 진짜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매업 성공의 공식을 가게 안에서 밖으로 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심은 쇼윈도우, 온라인, 입지라는 가게 밖 3대 전쟁터에서 특정 고객을 위한 특정 상품 경험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딱 설정하고 고객이 마주하는 모든 접점에서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서 강력한 끌림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가게를 현실에 딱 만들어낸다면 그 가게가 가게 밖의 잠재 고객에게 길을 걷다가 혹은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단 3초 만에 속삭일 수 있는 자기소개 문구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틀 있죠. B. 어떤 특정 고객을 위한 A. 어떤 특정 카테고리 상품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명료하게 정의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정의된 핵심 메시지를 잠재 고객이 여러분의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 온라인 검색 결과, SNS 피드,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가게 주변의 분위기 등에서 어떻게 하면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고객은 여러분의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아주 강력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